그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그때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JTBC에서 처음에 보도를 했을 때 김한수 개통자인 김한수가 만들어서 이춘상을 보장하게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김한수 씨가 만든 태블릿은 저희가 캠프에서 대선 1까지 쓰다가 제가 대선 끝나고 반납을 했는데 그거를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한테 반납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JTBC에서 뭐 200여 개의 국가 기밀 파일이 나왔다고 아주 굉장히 설레발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화면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그 파일 이름을 보니까 여기가 그냥 캠프에서 썼던 아주 평범한 뭐 연설문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 다른 거는 제가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희재 대표님한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메시메어를 보냈던 내용도 그거 단지 그거였습니다. 그 김한수 씨가 개통을 한 거는 저희가 대선 당일까지 쓰다가 반납을 했는데 왜 그 전에 돌아가신 분한테 줬다고 하는지 그게 의아하다는 그것뿐이었어요. 사실 그 아무 증거 없이 실제 사용자라는 최순실 씨한테도 전혀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 초창기부터 이제 나서지는 못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그 검찰에서 한 포렌식 보고서를 2017년 9월 말경에 이제 변호인단한테 보라고 이제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미영 원장이 이제 도태우 변호사 도와줘서 그거를 이제 날밤을 새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더 확신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캠프에서 쓴 게 정말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포렌식 보고서를 제가 일부를 받아서 검토를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와서 근데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밝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는 듯 했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더 밝혀진 것들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태블릿 PC가 그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대선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몇 가지 이제 증거와 그런 상황 증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태블릿 기기를 개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개통자인 김한수가 2016년 10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춘상 보좌관이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묘사하면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길래 이제 설명해줬더니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 회사 명의로 만들어서 드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2012년 10월 초부터 이제 대선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6월의 상황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6월에는 이제 경선팀이죠.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경선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선팀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데, 그래서 2012년 6월 대선 당시 그 경선팀 회의에서 그 후보자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계정 운영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한수가 그럼 자기가 본인이 개통해서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논의의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김한수 씨가 개통해서 갖고 온 거다. 그런 주문 들었고요. 그리고 김한수 씨 진술에 따르면 이춘상 보좌관이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태블릿 PC 개통을 부탁했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춘상 보좌관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이고 공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런 IT 기기에 굉장히 사용에 익숙한 그거 많은 분들이 아마 목격을 하시고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까지 설명했다 이런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한수가 대표로 있던 마레이 컴퍼니가 그 검찰 수사 받을 당시까지 이걸 부담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근데 태블릿 요금은 그 회사에서 내다가 김한수가 청와대 이제 행정관 들어간 이후에는 자기가 개인으로 바꿔서 계속 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김한수는 JTBC나 검찰에서 굉장히 감쌌었죠. 이게 한번 조사를 대충 하고 말았고 작년인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을 당시에도 주소 불명이라고 해서 참석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나라의 2급 행정관까지 한 사람이 주소 불명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한수 어디 있어봐요. 주소 불명이 김한수 어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그 설명 들었다시피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자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개설해서 그 용도로만 쓰고자 특정돼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태블릿을 만들었냐? 카카오톡은 핸드폰에다가 박근혜 후보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깔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담당자가 그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인사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하이프를 칠 수 있는 태블릿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때 당시에 회의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와 카카오톡 친구 맺기라는 이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시작한 게 제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012년 7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카카오톡 이 서비스를 사용할 기간은 언제냐? 그럼 7월 초부터 홍보를 했으니까 7월 초부터 재난 때까지 사용한 거겠죠. 근데 이제 7, 8, 9, 10월은 이 서비스만 담당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이거를 추가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사용하는 그 전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받아서 저희 팀에서 받아서 저도 이제 며칠간은 직접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하는 걸 직접 했었는데 한 이틀 정도 하다가 저희 팀에 전담으로 할 친구한테 너는 이것만 해라 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1월, 12월에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 답만 한 거죠. 그래서 그 포렌식 보고서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나온 그 태블릿의 사용량의 추이를 보면은 7월부터 평균 한 100MB밖에 안 쓰는 거의 깡통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요금 이렇게 나오다가 11월, 12월에 급증한 겁니다. 12월 달에 853메가를 사용했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다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친구에 박근혜 후보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추가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냈냐? 제가 구글 검색을 했더니 그 당시에 보냈던 사람들이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응원의 메시지. 근데 이거 진짜 박근혜 후보님이 보내신 거는 아니시죠? 답을 보내면 이게 진짜 후보님이 직접 보내신 거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좀 답변 늦게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소통도 안 할 거면 왜 만들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후보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캠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는 것들이 증거로 이렇게 제가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채팅, 여러분 이제 그룹 채팅방도 많으시잖아요. 자기 모임 같은 데서. 그런 모임에 박근혜 후보를 초대를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초대를 해서 뭐 인사말도 하고 뭐 응원합니다. 꼭 당선되세요. 그리고 뭐 어떤 건의사항을 보내주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12월에 하루 종일 한 사람이 이것만 했으니까 엄청 카톡방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이제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은 대화 기록이 13,000건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카톡방으로 치면은 개설된 거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45개예요. 근데 415개를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태블릿이 실제로 사용된 거는 한 1년 남짓밖에 사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한 사람의 개인이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440개 카톡방 만드는 게 일반적일까요? 여러분 카톡방 400개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것도 몇 년 전거 예전 거 말고요. 최근 한 1년 동안 자기 카톡방 400개 있으세요 혹시? 아마 없으실 거예요. 카톡방이 무슨 400개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포렌식에서 보면은 전화번호 목록에 소유자명이 박근혜, 가로하고 국민행복 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선 캠프를 저희가 이제 국민행복 캠프라고 불렀었고, 그 박근혜 후보 이름으로 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거지만, 후보자가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면은 꼭 국민행복 캠프라는 걸 병기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직접 하시는 거는 트위터 자기 본인 계정에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캠프 계정도 반드시 박근혜하고 가로하고 국민행복 캠프를 해서 저희가 트위터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도 이건 저희가 캠프에서 그런 로고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블릿 안에는 1900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근데 직접 사진 찍은 거는 몇십 장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이미지 같은 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검색을 어떤 걸 했느냐를 보니까 스포츠, 야구, 격투기, 여자 연예인, 만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추론을 해보면 이거는 최순실 씨가 만약에 썼다면 승마, 독일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이런 것만 있는 걸로 봐서는 한 40대 중년 남성 가장이 사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SKT 이동통신망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지 이 태블릿이 계속 요금을 내면서 살아있을 동안 3번 동선이 맞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3번 빼고 다 틀리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락처에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수민이라는 사람의 이메일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그리고 이제 김수민 씨 사진이 53장이 거기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포렌식 보고서는 그 사진이 흑백이고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연락처에 김수민 씨 이메일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그 프로필 사진 중에 하나랑 사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와 김수민 씨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이메일이 왜 여기 연락처에 저장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김수민 씨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다가 그 사진을 발견했는데 발견했을 당시에 보니까 김수민 씨가 대선 때 사용하던 그 페이스북 이름을 이분은 김수민 한글로 쓴 게 아니라 영문으로 썼었거든요. 에이미 킴이라고. 근데 그 스펠링이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미라는 거는 짧은 단음절의 영단어이기 때문에 AMY 아닌 거로는 대체할 수 있는 스펠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AMIE 킴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AMIE는 AMI로 발음이 안 납니다. ME 뭐 이 정도로 발음이 나는 완전히 발음이 틀려요. 그러면 뭐 원래 그 AMIE인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 페이스북 그 웹에서 이렇게 띄워보시면 맨 위에 주소창이 있지 않습니까? 주소창에 보면 www.facebook.com 한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초기에 자기가 썼던 그 이름이 주소로 나와요. 근데 그 주소에 보면은 AMY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김수빈 씨가 초창기에 AMY로 썼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이걸 바꿨다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수민 씨는 꾸준하게 이제 페이스북에 뭐 게시물을 올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검찰이 태블릿 포렌식 보고서를 이렇게 변호인단한테 제출하기 한 두 달 전인 2017년 7월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건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TBC는 태블릿에 200여 개의 국가 기밀 파일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 포렌식 보고에서 보면은 한 60여 개의 파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유경수 여사 추도식 인사 말씀, 뭐 이런 연설, 뭐 유세 때 하시는 인사 말씀, 그게 대부분입니다. TV 토론할 때 뭐 그런 관련, 토론할 때 어떤 거, 뭐 반론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일정, 뭐 부산 정담에 관한 일정, 그리고 SNS 대화 시나리오 이런 거 다 캠프에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세문이에요. 그리고 뭐 TV 연설문, 전부 다 일정 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투표 날에는 투표 동료 음성 메시지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당선되신 날에는 당선 소감. 그 다음에는 뭐 사랑의 밥집 봉사활동하는 거, 이게 국가 기밀인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부분 그 인수위 시절에 만들어졌을 법한 그런 당선인 신년사, 뭐 대변인 선임 관련 축사, 뭐 이런 거 접견 자료 이런 겁니다. 말씀 자료.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희종 씨가 제가 이제 태블릿을 반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희종 씨한테 그분이 그동안은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고 연락도 제대로 이제 안 받으시고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김희종 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결론적으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줬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좀 반박을 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왜 그런 김수민 씨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수민 씨 사진이 왜 태블릿에 그렇게 많이 나왔냐 그걸 물어봤더니 김민종 씨 주장은 우리가 대선 당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서비스를 했는데 그거를 발송을 김수민 씨 계정으로 해서 그게 남아있는 것이다,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거는 카카오톡 친구랑 틀립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카카오톡 친구는 그냥 친구를 맺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받고 이러는 건데 플러스 친구라는 거는 그 당시 카카오톡 측에서 대선 후보 3명한테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012년 11월 1일부터 대선일까지 각 후보당 15번만 보낼 수 있다. 그 플러스 친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통 기업 홍보용으로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플러스 친구는
우리가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광고용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송을 하는 기능이에요. 거의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홍보용 메시지를 카톡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자, 푸시 메시지 보내자.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그런 서비스를 한시적으로만 했던 건데, 그래서 15번밖에 못 보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선거일이 임박했을 때 좀 임팩트 있게 보내자. 그래서 그걸 아껴뒀다가 문재인이나 안철수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할 때 보내자.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11월 말,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11월 27일이었습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때부터 이제 대부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당시 페로스톡 친구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줬고 해서 박근혜 후보는 당시 68만 9천 명의 친구가 있었고 문재인 씨는 54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던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그럼 여기다 뭘 보냈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여러분들 맺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카톡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말. 그리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친근한 이미지. 예전에 뭐 피아노 치던 모습, 국선도 하는 모습, 이렇게 좀 이런, 그러니까 보통 그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친근한 모습들을 컨텐츠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거를 뭐 몇십만 명한테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거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팀원 몇 명한테 이제 테스트로 한두 번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꼭 본발송을 했거든요. 근데 15회 발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테스트를 하고 보냈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거의 테스트 없이 그냥 보냈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자신한테만 받아서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김희정 씨 주장은 이 테스트를 그 당시 홍보에 관심이 많았던 최순실 씨한테 보냈을 것이다. 그것도 보냈다도 아니에요.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을 것이다. 근데 저도 보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제가 직접 발송한, 저도 콘텐츠 만드는데 같이 동참을 했었고 보낸 적도 있는데 최순실 씨는 저희 캠프에 전혀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제가 주장하는 대선 캠프에서 이렇게 사용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희정 씨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마 공식 선거 비용으로 만든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무척 바빴던 이춘상 보좌관이 어느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면서 만들어 오라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면서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 의원실 직원이겠죠? 근데 이춘상 보좌관 빼고 뭐 정호성도 3인방한테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김희정 씨 아닌 5명 빠지죠? 그럼 2명 남아요. 그럼 2명한테 못 물어봤을 텐가요? 그러니까 2명의 직원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기억을 못할까요? 근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느 직원이 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추천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걸 증명하고 싶으시면 2명한테 물어봐서 확실한 증거를 진술이라도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끝나고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때 대선 캠프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태블릿 영수증을 확보하려 했으나 대선은 시간이 많아 다 파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공식 선거 비용으로 이춘상 보좌관의 신분증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 명의가 이춘상 보좌관이겠죠. 그러면 이춘상 보좌관 명의로 만든 건데 그 약정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년이니 3년 약정 기간이 있었을 텐데 1년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없애버렸다? 그럼 해지할 당시에 할부금 다 내야 되잖아요. 목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해지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집전화 한번 해지하러 가려고 했더니 본인 아니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거 들고 와서 해지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는 건지, 그럼 해지도 안 하고 그냥 불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진술에 대한 그 신빙성이 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한 PC는 최순실 씨에게 갔을 겁니다. 이것도 추측이에요.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한수 행정관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김한수 행정관의 말을 100% 믿어서 김한수 행정관이 줬을 거라고 하니까 줬을 거다. 대선 기간만 사용할 용도로 말이죠. 최순실 씨가 원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계속 추측이에요, 다. 그런데 대선 이후엔 안 썼을 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당시 태블릿 PC는 초기 모델이라 아주 느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12년이면 태블릿이 나왔을 때 아주 초창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당시에 태블릿이라는 게 새로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온 걸 가지고 뭘 비교해서 느리다고 하죠? 지금이야 2012년보다 엄청 느리겠죠. 근데 그 당시 제가 며칠 또 해봤지만 느리다는 거 전혀 못 느꼈고 태블릿으로 뭐 엄청난 작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로 동영상 보거나 뭐 카톡 하거나 태블릿이 그 크기만큼 핸드폰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느려서 최순실 씨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이거를 느린 걸 질색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마 좀 쓰다가 주변에 누군가에게 줬을 거다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태블릿 그 당시에 절대 느리지 않았고 이거 그 당시에 2012년경에 태블릿 개통하신 분은 몇 년 동안 아주 잘 쓰셨다. 뭐 최근까지도 쓰셨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자기가 확실하게 진술하는 것도 아니고 추측으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밝히셨고 결론은 특검을 하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희정 씨도 특검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 전 국민적으로 정말 관심이 다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태블릿 진짜는 남자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